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선비는 밤늦도록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 지겨우면 선비는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꺼내 소리내 읽고는 했어요. 그날도 선비가 이야기책을 다 읽고 다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도깨비 머리가 불쑥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정비 양반,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 더 읽어주시겠소? 선비는 깜짝 놀랐지만 무서운 마음에 이야기책을 끝까지 읽어주었어요. 그렇게 도깨비는 매일매일 이야기를 들으러 선비를 찾아왔어요. 대신 이야기 값이라며 금을 한 덩이씩 놓고 가곤 했어요. 매일 밤마다 오는 도깨비가 너무 무서워서 스승님을 찾아가 방법을 물었어요. 스승님, 도깨비를 못 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절로 끓는 가마솥을 가져오라고 시키게. 다음 날 도깨비가 찾아오자 선비는 도깨비에게 말했어요. 도깨비님,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저절로 끓는 가마솥을 가져오세요. 며칠이 지나고 도깨비가 저절로 끓는 가마솥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져오느라 힘들었으니 오늘은 이야기 2편이다. 한참을 안 보이던 도깨비가 어느 날 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나타나 말했어요. 하늘나라 가마솥을 훔쳤다가 벌을 받고 있네. 솥을 돌려주면 다시는 안 오겠네. 선비는 가마솥을 도깨비에게 돌려주었고 후로 도깨비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에 손을 대면 도깨비처럼 벌을 받게 된답니다. 옛날 김서방이 살고 있었어요. 열심히 나무를 해서 돈을 벌었지요. 오늘도 열심히 일한 김서방은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제 막 마을로 들어서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봐, 김서방, 돈 좀 빌려줘. 내일 갚을 테니까. 깜짝 놀란 김서방은 도깨비가 너무 무서웠어요. 슬펐지만 오늘 번 돈을 도깨비에게 주고 말았어요. 다음 날 저녁 도깨비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이, 김서방, 돈 받아. 빌린 돈 갚으러 왔어. 도깨비는 어제 빌려간 돈을 놓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도깨비가 매일 찾아와 돈을 갚는 것이었어요. 김서방은 계속 찾아오는 도깨비가 무서워서 꾀를 내었어요. 도깨비야, 너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워? 그러자 도깨비는 나는 팥죽이 제일 무서워. 라고 말했어요. 도깨비는 김서방에게 물었어요. 그럼 김서방은 뭐가 무서워? 나야 돈이 제일 무섭지. 라고 말했어요. 다음날 김서방은 담벼락에 팥죽을 잔뜩 발라 놓았어요. 도깨비는 깜짝 놀랐지요. 김서방, 너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팥죽을 뿌려놓다니 나 화났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깨비는 돈을 잔뜩 쏟아부었어요. 김서방, 너도 당해봐라. 무섭지? 돈 때문에 혼나봐라. 김서방 집 앞에는 돈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김서방은 건망증이 심한 도깨비 덕에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옛날 옛적 산이 많은 강원도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김서방네 집에 착하고 예쁜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며느리는 너무 착하고 예뻐서 온 가족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는 매일 저녁 산에 올라 달님께 기도를 했어요. 달님처럼 예쁜 아이 하나만 가지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부엌으로 가던 며느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도둑인 줄 알고 살짝 부엌을 들여다보니 아기 도깨비가 솥단지 안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며느리는 놀랐지만 아기 도깨비가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솥 안에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다음날 솥을 열어보니 하얀 쌀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는 아기 도깨비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매일 밥을 해놨어요. 나도 아기 도깨비처럼 귀여운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며느리는 도깨비에게 줄 밥을 놓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 아기가 생기는 기쁜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는 이게 다 아기 도깨비 덕이라 생각하고 밥을 더 많이 해놨어요. 시간이 지나 태어난 아이는 아기 도깨비처럼 힘이 세고 머리도 똑똑했어요. 그 아이는 자라 훌륭한 장군이 되었답니다. 간절히 바라면서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답니다. 옛날 어느 나무꾼 부부가 산속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부부는 열심히 집도 짓고 살림도 정리했어요. 여보, 시원한 물 한 잔만 주시오. 목이 마른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지붕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시원한 물 한 잔만 주시오. 아니, 누가 우리 말을 따라하는 거지? 잠시 후 똑같은 말이 들렸어요. 아니, 누가 우리 말을 따라하는 거지? 부부는 생각했어요. 아, 여기 도깨비가 사는구나. 그때 나무꾼 부인이 꾀를 냈어요. 여보, 우리 말을 글자로 써요. 부부는 도깨비가 말을 따라하지 못하게 서로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기로 했어요. 이후로 며칠 동안 나무꾼 부부는 말을 글자로 써서 이야기했어요. 부부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도깨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먼저 물어봤어요. 이봐, 심심하잖아. 말 좀 해봐. 부부는 이때다 싶어 도깨비 말을 따라했지요. 입이 심심해지네. 말 좀 해봐. 도깨비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오라, 너희들이 따라하면 어떡해? 나무꾼 부부는 또 따라했어요. 그래? 니들이 따라하면 어떡해? 나무꾼 부부는 그렇게 하루 동안 도깨비가 하는 말을 신나게 따라했어요. 화가 난 도깨비는 씩씩거리며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따라쟁이 도깨비가 없어지고 나무꾼 부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도깨비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글을 열심히 배워야겠죠. 아주 먼 옛날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소녀 순이가 살고 있었어요. 순이는 가엾게도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친구였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아하하,
나는 도깨비다. 무서우면 울어라. 으아! 순이는 무서웠어요. 그래도 눈물을 꾹 참았어요. 그걸 본 도깨비가 말했어요. 너는 내가 안 무서운 거야? 어른들도 날 보며 우는데 너 참 대단하구나. 도깨비는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용감한 순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순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매일매일 순이를 따라다녔어요. 도깨비는 매일매일 순이를 찾아가 쌀도 주고 보물도 주었어요. 순이도 도깨비가 점점 좋아졌어요. 어느 날 도깨비가 말했어요. 순이야,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줄까? 그러자 순이가 땅에 글을 썼어요. 그런 도깨비님이 저를 떠날 것 같아 싫어요. 도깨비는 순이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곤 사람으로 변해서 말했어요. 순이야,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줄게. 인간으로 변해서 평생 너랑 살고 싶어. 그렇게 인간으로 변한 도깨비는 순이와 서로를 사랑하며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주 먼 옛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오늘도 나무를 하러 깊은 산에 올랐어요. 나무를 하다가 커다란 도토리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도토리는 어머니 가져다 드려야겠다. 시간이 지나 금방 캄캄한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총각은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밤중이 되자 버려진 집으로 도깨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신나게 놀아보자. 총각은 무서워서 얼른 처마 위로 숨었어요. 얼씨구 철씨구 금 나와라 뚝딱, 먹을 거 나와라 뚝딱. 도깨비들은 춤을 추며 도깨비 방망이로 요술을 부렸어요. 한참을 구경하던 총각은 도깨비들이 만든 맛있는 음식을 보고 배가 고파졌어요. 안 되겠다. 이 도토리라도 먹어야지. 총각은 도토리를 힘껏 깨물었어요. 도토리가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도깨비 방망이를 놔두고 도망쳤어요. 총각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동네 욕심쟁이 양반은 똑같이 버려진 집으로 가서 처마 위에 숨었어요. 그리고 도깨비가 와서 춤을 출 때 도토리를 힘껏 깨물었어요. 이놈! 내가 저번에 그놈이구나! 갑자기 도깨비들이 소리쳤어요. 도깨비들은 지난번에 도깨비 방망이를 잃어버려서 무척 화가 나 있었어요. 욕심쟁이 양반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등이 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여느 날처럼 힘들게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이 힘들었던 농부는 털썩 주저앉아 투덜거렸어요. 아, 너무 힘들다. 쉽고 편하게 살 방법은 없을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까? 갑자기 나무 위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도깨비가 나타나 농부에게 모자를 하나 주었어요.
농부가 모자를 쓰자 농부의 몸이 사라져 버렸어요. 와! 이것만 있으면 부자가 되겠는걸? 투명 인간이 된 농부는 아랫마을로 내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욕심이 난 농부는 매일매일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둑질을 하던 농부의 모자에 새똥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저기 새똥 묻은 녀석이 도둑이냐? 잡아라! 마을 사람들은 새똥을 쫓아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렸어요. 농부는 머리를 감싸쥐고 겨우겨우 도망 나올 수 있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농부는 후회하며 도깨비 모자를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도둑질한 돈은 주인에게 돌려주었지요. 그 후 부부는 땀 흘려 일하며 밭을 가꾸었어요. 오히려 도둑질을 할 때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겠죠?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녁만 되면 얼굴이 검은 도깨비가 집 앞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도깨비야, 왜 자꾸 우리 집을 찾아와 기웃거리는 거야? 응, 난 혼자 저 뒷산에 살아. 근데 너무 심심해. 내가 자주 놀러와도 될까? 다음 날부터 도깨비는 총각네 집에 매일 놀러 왔어요. 놀러 올 때마다 토끼나 사슴을 가지고 왔지요. 총각은 도깨비가 가져온 사슴을 팔아 밭을 샀어요. 하지만 매일 오는 도깨비 때문에 총각은 피곤했어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도깨비야, 너는 뭐가 제일 무서워? 나는 팥죽이 너무 싫고 무서워. 총각은 도깨비가 싫어하는 팥죽을 대문에 잔뜩 발라 놓았어요. 도깨비는 화가 나서 총각의 밭에 돌을 잔뜩 가져다 놓았어요. 돌이 많아 홍수가 나도 끄떡 없겠구나. 똥을 가져다 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약이 오른 도깨비는 요술을 부려 돌을 온통 똥으로 바꿔 놓았어요. 다음 날 밭에 나가보니 돌은 없어지고 대신 똥이 잔뜩 깔려 있었어요. 총각의 밭은 똥이 거름이 되어 밭농사가 엄청 잘 되었어요. 그 덕에 총각이 부자가 되었답니다. 옛날 깊은 산속에 착한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요. 도깨비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외로운 날이 많았답니다.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멧돼지를 잡아 선물하기로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콧노래가 나왔어요. 하지만 도깨비의 기대와 달리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도깨비다! 도깨비가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사람들은 모두 집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버렸답니다.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이 무척 슬펐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다시 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 누가 좀 살려주세요. 그때 산속에 혼자 숨어 지내던 도깨비가 마을 사람들의 외침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 도깨비는 산을 빠르게 뛰어내려갔어요.
산을 내려오자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물에 빠져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깨비는 망설이지 않고 물속으로 쿵덩 하고 뛰어들었어요. 도깨비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피하세요. 도깨비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도깨비는 무척 힘들었지만 위험에 처했던 마을 사람들을 구해냈답니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무섭다 피해서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도깨비야.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를 피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저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얼마든지. 오히려 우리가 부탁하고 싶구나. 그렇게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굶주린 도깨비가 배를 타고 가다 폭풍우를 만났어요. 섬마을로 떠밀려온 도깨비는 배가 고파 아무 집이나 찾아 들어가기로 했어요. 김서방! 먹을 것 좀 주시게. 배가 너무 고프다네. 물에 흠뻑 젖은 도깨비가 김서방의 집 앞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어요. 아니, 도깨비가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착한 김서방은 도깨비에게 메밀죽과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주었어요. 김서방, 너무 맛있게 먹었네. 내가 공짜밥을 먹을 순 없고 이거라도 받게 나. 도깨비는 낡은 맷돌을 하나 주고 사라졌어요. 김서방은 빈 맷돌을 돌리며 한탄을 했어요. 에휴, 갈아먹을 쌀도 없는데 이게 뭐람? 그때였어요. 김서방의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맷돌에서 쌀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 이게 뭐야? 쌀이잖아! 쌀이잖아! 쌀이다! 김서방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먹새는 밤에 몰래 배를 타고 가서 김서방의 맷돌을 훔쳐내었어요. 이제 내가 부자가 되는 거다. 금은보다 더 비싼 소금을 만들어라 맷돌아. 그러자 요술처럼 맷돌에서 소금이 나오는 거였어요. 신이 난 먹새는 계속 소리쳤어요. 나는 부자다. 펑펑 쏟아져라. 욕심 많은 먹새는 배가 가라앉는 것도 모르고 맷돌을 돌렸어요. 안 돼. 안 돼. 배가 가라앉는다. 너무 많아. 살려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먹새란 맷돌은 바닷속 깊이 가라앉았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맷돌은 계속 돌고 있대요. 바닷물이 짠 이유는 지금도 어디선가에서 맷돌이 돌고 있기 때문이랍니다.